겁나지. 영어 쓸 일이 하루 종일 없는 거지. 이렇게 딱 봐서 안 된다 싶으면 그냥 야 펀드 그냥 그만둘래 하면 끝나는 거 사실상. 그런 사람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해보면 유학도 쉬워요 다. 그래서 지도 교수가 딱 정해져서 가는 게 좋은 게 뭐냐면 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건설환경과학부에서 석사과정 공부 중인 강민성이라고 합니다. 제가 석사과정 이제 한 학기 남겨놓고 넓은 시야를 갖고자 유학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교수님께 질문하고 나왔습니다. 저는 중국대학교에서 경북대학교 토목공학과에서 수자원공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대하고요. 집에 우리 물을 틀면은 이 물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는지를 추적을 해가지고 앞으로 여기 많아질지 적어질지 이게 계속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거기에 대해 가르치고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대학원 생활은 보통 어떤 모습이에요? 한국과 많이 다른가요? 한국하고는 매우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지도 교수가 어떻게 사람을 지도하는 스타일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건데 제가 다닐 때는 대학원생 교수들이랑 상관없이 한 과의 대학원생은 여기서 공부하는 공간이 독서실처럼 있었어요. 그 안에는 그러니까 내 지도 교수님의 그 제자들 말고도 다른 제자들이 다 거기서 섞여가지고 독서실처럼 공부하는 거라서 완전히 혼자 공부하는 독서실처럼 돼 있는 공간을 하나 그냥 줬고 사실 그 친구들이랑 얘기할 일이 없잖아요. 이제 다 전공도 다 다르고 주제도 다르니까 그 유일하게 있는 그 사람의 대인관계는 뭐냐면 지도교수와 나의 미팅하는 시간 1대1. 근데 우리 지도교수는 여러 명을 다 모아놓고 랩 미팅을 한 게 아니었고 한 사람 지도를 했었고 다른 한 분의 경험을 들었을 때 그게 텍사스 A&M 유니버시티 같은데 거긴 한국 사람이 많아. 그 랩 안에서 이렇게 한국의 문화가 보통 그렇지. 그 랩에 있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공부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영어 쓸 일이 하루 종일 없는 거지. 이렇게 돼서 뭐 한국 사회가 되는 거예요. 거기도 어느 쪽이 좋다기보다는 어느 쪽을 선호하냐 문제. 미국 대학원이라는 거는 사실 한국하고는 상당히 다른 게 이제 교수님한테 검사받는 게 아니고 교수가 만들어 놓은 어떤 프로젝트 안에 자기가 들어가는데 그 프로젝트의 그 설정 범위가 그렇게 좁지가 않아요. 뭐 경제하고 넘어가서 풀어도 되고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식의 지도를 받으면 이유를 자꾸 물어봐요. 이렇게 간 이유가 뭐냐. 근데 이제 그런 과정을 겪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게 느리지만 두 번째 주제는 고민 없이 이제 나 이거 하고 싶어요 하는 게 생기게 되고 세 번째가 또 이거 어떠냐고 이런 식으로 내가 거꾸로 제안하는 일이 많아지니까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 논문을 쓰는데 근데 난 쓸 게 많아서 고민을 별로 하는 게 없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가는 데는 아마 좀 좋았지 않나. 어떤 교수는 딱 자기가 만들어 놓은 스트릭트한 계획이 있고 그 안에서 움직이게만 학생이 움직였으면 하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이제 기술이 좋아져요. 기술이 아주 예민하게 발달하게 되고 그러면서 계산도 빨라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어렵죠. 그거는. 뭐 결정해놓고 간다는 거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하고 긴밀히 연락을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실제로 신세를 져서 물어본다 하더라도 들은 거랑 가서 본 거랑은 완전히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상 알아봤자 의미는 없어요. 적어도 하나만 꼭 알아야 된다는 건 얘기를 하자면 지도교수라는 건 절대 권력이 없어요. 반지의 제한이 제한이 이거 딱 봐서 안 된다 싶으면 그냥 야 펀드 그냥 그만둘래 하면 끝나는 거 사실상. 그 사람과 나의 신뢰관계가 딱 생겼을 때 그래서 해코지할 사람이냐 아니냐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의외로 해코지하는 사람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아닌 사람한테 가야 되니까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만 확실히 해놓는 게 일단 좋죠. 그러면 영어가 절대적인 그 기준은 아니겠네요. 유학에 있어서. 보통은 이제 토플을 하도록 돼 있죠. 네. 외국에서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한 최소 기준으로 만들어 놓고 학교가 그걸 따르고 있는 건데 왜냐면 그보다 낮은 애들은 확실히 이제 그 따라오는데 너무 어렵고 학교에서 인센티브 잉글리시 랭귀지 스쿨이라고 운영하고 컨디셔널로 어드미션을 줘가지고 야 저기 등록해서 저거 들으면 학교도 이득이잖아.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랑 연구하기는 어려울 거 아니에요, 교수도. 그러니까 그거를 좋아하진 않죠. 근데 영어 점수가 높아서 뽑는다 혹은 뭐 GRE 점수가
막 몇 점이 맞아야지만 무조건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굉장히 큰 금물이라는 거야. 학원에 가면은 또 괴담이 돌아, 이게. 너 영어 점수 몇 점 맞으면 막 이렇게 뭐 등록금이 면제가 되느니 막 지하 점수가 막 거버하고 막 공개를 막 만점 맞으면은 막 기본적으로 뭘 보장받고 하는 거야. 근데 다른 과는 모르겠는데 공대는 그런 거 없어. 그냥 잘 생각해봐요. 잘할 리가 없잖아, 처음에 들어갈 때. 생각해보면 새 영어를 잘하는 놈 이상한 사람이 사실 좀 이상한 거지. 왜 처음부터 미국에서 공부를 안 한 거야,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인 거죠. 처음에는 당연히 못하는 거고 나올 때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점수 확보하면 돼요, 기술적으로. 다만 그 점수가 있으면 지도교수가 뽑기가 더 좋다는 거예요. 토플 점수는 그러니까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가 예를 들면 뭐 10개가 있다 그러면 10개 중에 가장 높은 점수 커트라인이 있을 거예요. 그거만 맞추면 돼요. 그러면 나 10개 다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미국 교수님한테 컨택할 때 네. 어떠한 걸 어필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어떤 양식으로 작성해야 할지 궁금해요. 양식은 없지. 양식은 없어요. 누군가한테 편지 쓸 때 양식이 어디 있어? 자기소개서. 네. 그런 거죠. 자기소개도 할 수 있고 그런 것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나는 너를 좋아해. 그러니까 나는 너를 좋아해라는 거를 확실히 느낄 수 있게 쓰는 거예요. 이런 거 당신의 논문을 이렇게 봤는데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공부를 했었는데 당신의 논문이 항상 너무나 많이 나오더라. 당신의 생각의 길이는 너무나 깊어서 어떻게 거기까지 갔는지 좀 알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어필을 좀 해주면 설마 학생이 뭘 연구했는지 궁금해하겠어요? 그러니까 있으면 좋은 거고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나의 연구에 대해서 인생에 가는 어떤 철학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갖고 있다는 거는 이거는 좀 약간 연애 같은 거. 약간 그런 기분으로 쓰라는 얘기예요. 내게 그게 잘 되진 않을 거야. 잘 되진 않는데 그런 기분으로. 그게 언제 되는 거냐면 평상시에 그 사람한테 관심이 있고 그 사람의 연구 태도라든가 그 사람의 생각 깊이라든가 이런 거에 애초에 관심이 있으면 그런 게 써지니까 그런 사람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해보면 유학도 쉬워요. 그걸 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존중하면서 나를 연결하는 어떤 자기만의 스킬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러면 좋아지겠죠. 근데 내가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나중에 다 지나고 돌이켜보니 이건 이런 거였구나 라고 깨달은 걸 얘기해 주는 거지. 나는 그렇게 못했어요. 왜냐면 난 영어도 잘 못해. 영어 점수 안 좋았다니까. 영어 점수 가서 점수 겨우 만든 건데. 근데 다만 그렇게 컨셉을 갖는 게 효과적일 거다. 그러면 유학 갈 때 보통 교수님 3명이 추천서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런 거는 어떻게 요청을 드려야 될지? 일단은 본인 다니는 성균관대는 교수님이 수장은 전문대학원이고 교수님 일단 3분은 충분히 계시잖아요. 근데 네. 별로 친분이 없어요. 저희 지도교수님 말로는. 가장 강력하게 추천할 수 있는 지도교수님 있으면 가장 편하고 그 하나는 이제 잘 써주실 거니까 보통 그게 들어가야 돼요. 이 친구와 나는 이렇게 연결되어서 이 친구는 나랑 이런 일을 했고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퍼포먼스를 보였고 이렇게 나 신뢰 있는 일을 했고 항상 뭐 시간도 잘 지키고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써줄 거거든요. 제가 예전에 그 성균관대에서 한 학기 동안 한 대학원 수업이 있었는데 하오라는 친구가 수업을 신청은 하진 않고 제가 가르치는 과목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주말 수업이었는데 와가지고 듣고 간 적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그 친구 커뮤니티 멤버가 됐지. 그때 디펜스 되게 잘했어요. 그 정도면 이 정도면 그냥 한국에서 거의 탑 레벨 수준으로 디펜스를 한 것 같다 생각하고 이제 잘 결과가 나왔는데 나중에 테네시로 이제 간다고 할 때 저를 추천서로 집어넣었어요. 일단은 우리는 어떻게 연결됐냐면 수업 때 한번 그런 이그젠플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 친구가 그 주제 가지고 결국 퍼블리케이션 하는 사실도 나는 알고 있었고 그리고 졸업할 때 굉장히 괜찮은 퍼포먼스를 보였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추천이 가능한 상황에 친하지 않아도 내가 이 수업 때 그때 처음 본 친구다. 놀랍게도 주말에 아침에 하는 수업이었는데 자기가 필요한 과목에서 나한테 쫓아와가지고 들으려고 노력했던 친구다. 그리고 나서 그 주제 가지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AFM 같은 저널에 퍼블리케이션이 나왔더라. 디펜스 때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았고 그때 아주 괜찮은 발표를 했고 지금까지 쓴 논문이 계속 상당해서 이 친구 뽑아가지고 지금 이 상황에서 잘못할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고 걱정할 필요 없고 만약에 뭔가 부족한 게 있으면 얘기를 하면 그런 식으로 이제 써서 보내주죠. 근데 그 친구가 나랑 엄청나게 많은 커넥션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링크가 하나 있는 거야. 그리고 걔가 해온 어떤 과정이 있는 거죠. 그 과정을 내가 알기만 하면 링크와 연결해서 추천서가 가능해. 링크는 만들어 놓되 자기 거를 만들어 놓으면 추천받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니다.
미국 유학을 가면 아무래도 생활비가 한국이 몇 배 될 텐데 그걸 좀 효율적으로 쓰거나 예산을 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학생이 그 메리드냐 아니면 싱글이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요새 싱글이 더 많을 것 같기도 한데, 싱글이면은 내 생각엔 그 살 수 있는 공간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잖아요. 돈은 어떻게 주는 거냐면 등록금 일단 면제해줘요. 그리고 한 달에 대충 지금은 한 2,000불씩은 주지 않을까 싶은데, 거의 한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저 생계비는 주게끔 어떻게 설정이 돼 있겠지, 당연히. 근데 거기에 그거 가지고 두 사람이 가서 사느냐, 이렇게 되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지. 혼자 가면은 기본적으로 RA를 받으면은 자기가 굶어 죽을 정도로 해버리면 당연히 지도교수도 뭘 받을 수가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주지는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걱정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부자가 될 수는 없겠지, 그걸로. 유지가 가능하게 펀딩이 되게 한다가 일단 기본 가정인 거예요. 그래야 유학이 가능해. 근데 이제 어느 동네로 가냐가 문제인데, 전 너무 싼 동네로 갔기 때문에 너무 싼 동네. 한 달 렌트비, 타운하우스 렌트비가 $650인 경우 거기를 갔기 때문에, 보통은 그 정도 타운하우스 규모로 가게 되면 1,500불 정도는 내야 돼요. 1,500불 이상은 내야 돼요. 그래서 보통 주립대가 되게 많이 가는데, 주립대는 다 시골이거든요. 근데 이제 얼마가 필요하냐는 다 자기 문제예요, 자기 문제. 근데 아마도 평균적으로는 한 달에 한 2,000불 정도는 요새는 주지 않을까? 이제 내가 졸업한 지가 한 7, 8년 됐으니까. 마지막으로 학교에서 받았던 월급이 2,100불인가 한 달에. 근데 이제 같은 돈으로 딴 데에서는 어떻게 살 수 있냐 잘 모르겠어요. 렌트비가 비싼 곳에 갔는데 그 렌트비가 오른 만큼 내 월급을 더 높게 책정해 주냐 해가지고 그게 그렇게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돼 있으니까 실제로 내가 조금 내 개인적인 펀드가 너무 부족한 상황이라면 뭐 뉴욕 같은데, 뉴욕 콜롬비아 대학교 간다고 이름이 조금 어렵죠. 그러면 이 미국 처음 갔을 때 네. 두려움과 막연함이 컸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이나 그런 방법이 따로 있어요? 없죠. 이겨내야 그 방법이 있어서 이겨낸 게 아니고, 이 상황이 그걸 안 견뎌내면 상황을 내가 최악으로 몰고 갈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의 그 감정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생존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니까, 두려움은 그것을 피하라고 하는 신호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 진짜로 내가 봤을 때 이거 안 돼, 너무 두려운데 도망가야지 어떡하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원래 그런 거겠지, 몰라, 어떻게든 하고 가야 돼 라는 생각이 좀 강해서 그냥 있었던 거지, 외로움이 없어졌다 이렇지는 않고. 그래서 지도교수가 딱 정해져서 가는 게 좋은 게 뭐냐면, 그 사람과의 관계로 딱 시간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 안에서 겁나지. 외로울 수가 없어요. 그때는 외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별의별 감정을 다 경험하게 될 텐데, 그러니까 그게 극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 만나면 돼요. 다만 그 사람 만나는 게 너무 의존해가지고 내가 힘들게 간다거나 뭐 더 공부를 못하는 방향으로 간다거나, 그거는 이제 조심할 필요가 있죠. 뭐 이거 말고도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너무 많이 아는 게 독일 수 있다. 독일 수 있기 때문에 더 얘기하고 그럴 건 아닌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거는 마음이 있을 때 행동으로 탁 연결해가지고 그냥 뭐 점수 낮고 돈도 조금 적지만 가면 새로운 세상이 펼쳐져요. 근데 이제 내가 상상하는 세계는 실제로는 상당히 다를 수 있으니까, 일단 행동으로 옮기는 게 먼저다. 시도해라. 그러면 이제 열릴 거다 라고 얘기해요. 저는 유학을 생각하는 게 1년 정도 됐는데 계속 생각만 하고 있었고, 근데 오늘 교수님 만나가지고 좀 직접적인 현실적인 이야기를 들어서 좀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교수님이 마지막 해주신 말씀이 가장 좀 와닿았는데, 생각을 했으면 행동을 옮겨라. 무조건 그냥 조심스레 한번 해보지 뭐. 그래서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지금 계속 영어 정도가 안 나오고 약간 GRE 이런 거에 좀 목매였던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지금까지 한국 대학원 생활하면서 만들었던 커리어를 기반으로 충분히 저도 용기를 가지고 조금 더 어플라이 해볼 수도 있고,
약간 좀 용기를 얻었던 것 같아요.